인슐린 저항성 완전 정복 3화. 뱃살과 인슐린. 왜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올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중대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바지 허리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이랑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허리띠 구멍이 어느새 하나씩 늘어나 있고 팔은 그대로고 다리도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느낌. 이런 경험 40대 넘어가시면 정말 많이들 느끼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예전만큼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뱃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살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필 배인지, 왜 팔다리보다 배가 먼저 나오는 건지, 왜 뱃살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빼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 뱃살이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뱃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냥 많이 먹어서 생긴 살덩이가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없애야 할 것, 건강의 적, 보기 싫은 것. 그런데 이 화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방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였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굶주림을 버티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축 창고였어요.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쌓이느냐입니다. 지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배, 허벅지, 팔뚝 등 겉으로 보이는 지방이 주로 피하지방이에요. 손으로 잡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이건 배 안쪽, 내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복부 깊숙한 곳에 쌓여 있어요.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배가 단단하게 나온 느낌이 드는 게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피하지방은 마당에 있는 창고예요. 집 밖에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고 드나들기도 그나마 쉬워요. 내장지방은 집 안 한가운데 쌓인 물건이에요. 집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두 지방 중에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내장지방이에요. 그리고 뱃살의 핵심은 이 내장지방에 있습니다. 왜 지방은 하필 배에 쌓이는 걸까?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하필 배일까요? 왜 남는 에너지가 허벅지나 팔이 아니라 배에 먼저 쌓이는 걸까요? 이건 몸의 설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할 때 효율을 따집니다. 복부, 특히 내장 주변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꺼내 쓰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간과 아주 가깝거든요.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될 때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이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 주변, 즉 복부에 지방이 있으면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쓸 수 있어요. 이건 진화적인 설계예요. 우리 조상들이 갑자기 달려야 할 때, 사냥을 해야 할 때,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창고를 만들어 둔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주 쓰는 물건은 가장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잖아요. 그 논리로 몸도 에너지를 복부 주변에 먼저 저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부 주변의 지방세포들은 인슐린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저장하라 는 신호를 복부 지방세포들이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이 자주 올라갈수록 배에 지방이 먼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팔뚝 살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관리자다. 이제 인슐린 이야기를 더 깊이 해볼게요. 1화, 2화에서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이자 지방 저장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걸 뱃살과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채우고 나서도 남는 포도당이 있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그 창고마저 가득 차면 나머지는 지방으로 변환돼서 지방세포에 쌓입니다. 이 모든 저장 과정을 지휘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을 창고 관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받아서 정리합니다. 메인 창고에 넣고
창고가 차면 보조 창고에 넣고 거기도 차면 복도에라도 쌓아두는 거예요. 그 복도가 바로 복부 주변 내장지방 창고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창고 관리자는 계속 받아서 넣기만 합니다. 꺼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물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줄 여유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지방 창고 문이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지방을 빼려면 창고 문이 열려야 하는데 인슐린이 내려가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배만 유독 잘 찌고 늦게 빠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도 하고 밥도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배만은 도통 빠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장지방은 인슐린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고 했죠. 이 말은 반대로도 작용해요.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내장지방은 가장 오래 버팁니다. 팔다리 지방은 조금씩 빠지더라도 뱃살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소량씩 먹더라도 간식까지 더하면 하루에 5번, 6번 인슐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반복하면 지방 창고 문이 열릴 충분한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물쇠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창고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이 자물쇠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져야만 열립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낮아질 틈도 없이 계속 뭔가를 먹고 있으면 자물쇠는 열릴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먹는 양보다 먹는 패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화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가 더 잘 나오는 이유. 40대, 50대, 60대 되시면 정말 많이 느끼시는 게 있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젊을 때는 먹어도 안 쪘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배가 안 들어가. 이게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은 포도당을 아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젊을 때는 근육이 충분하니까 먹은 걸 근육이 빠르게 소비해줘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저장도 적게 되죠.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40대, 5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고 그게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가 변해요. 젊었을 때는 세포가 인슐린에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세포가 딱딱 반응해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수년간 인슐린이 자주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조금씩 무뎌질 수 있어요. 인슐린에 무뎌지는 경우에 같은 효과를 내려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면 지방 저장 신호도 그만큼 강해지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의 시작이에요. 이 내용은 다음 화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나 가정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을 높이고 그러면 인슐린도 덩달아 올라가요. 그리고 특히 내장지방 쪽에 지방이 더 잘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나이 들면 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어디서부터 바꿔볼 수 있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뱃살이 보내는 경고 신호.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실제로 활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면서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체중 숫자보다 그게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려요. 배가 부른데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뭔가 먹고 싶어요. 단 것이 자꾸 당겨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해요. 허리띠 구멍이 해마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체중은 비슷한데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친다면 몸 안에서 인슐린 관련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면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뱃살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이해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무작정 굶거나 억지로 운동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중간 점검, 내 뱃살을 다시 바라보기. 잠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질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뱃살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나요?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더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나요? 식사 후에 졸음이 자주 오나요?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가 고프신가요? 운동을 해도 뱃살만큼은 줄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질문들에 여러 개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뱃살은 여러분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몸이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한 것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위치도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두 번째, 복부는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가장 쉬운 위치입니다. 남는 에너지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세 번째, 인슐린은 지방 저장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저장이 계속되고 지방을 꺼내 쓰기 어려워져요. 네 번째,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지는 이유는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자물쇠가 열려야 창고에서 꺼낼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뱃살은 몸의 대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겠죠. 인슐린을 낮추면 정말 지방 창고 문이 열리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인슐린을 낮추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방 연소의 스위치를 켜는 공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굶는 게 좋다 나쁘다의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먹지 않는 시간이 몸에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뱃살이 빠지는 진짜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